그 마이크를 안 해도 강의실이 작아서 괜찮으시죠? 들으시기 괜찮으시죠? 제 목소리 괜찮으시죠? 네. 지금 마이크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저기 동영상 마이크고 하나는 실내 마이크인데 실내 마이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김정자입니다.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저를 좀 소개하면 저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고 손해사정사고 사종입니다. 신체 손상은 안 받고요. 사종 손해사정사 1회 때 2005년 때 우연히 공부해서 손해사정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연하게 또 대학원 공부를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로는 일은 안 했고요. 간호사 하면서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일을 이렇게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수술방에서 5년 일했습니다. 수술방에서 5년 일했고 그 경력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이제 간호사 채용할 때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뭐 이런 외과 쪽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운이 좋게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병원 원무과 쪽에서 좀 일을 했고요. 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지사를 땄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장기보험 쪽, 장기보험 쪽, 재산보험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 6년, 7년 차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의료 담당으로 좀 일을 했었고요. 의료 담당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장애 평가가 적정하냐, 진단비가 적정하냐, 그러니까 실무는 하지 않지만 적정성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부 다 의학 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 각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실손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손 조사 파트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보험회사 쪽에 이제 일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20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생겨서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재작년까지는 자동차 대인에서 3종, 그 다음에 질병까지 포함한 4종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합쳐지면서 객관식 문제가 주관식 문제로 바뀌었죠, 저희가. 그래서 객관식일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조사 하나로 막 바뀌는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주관식이 되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신가요?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는데 문제는 이제 객관식은 요행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해도 이렇게 찍기 잘하시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쉬워졌지만 공부를 안 하시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인 거는 여기 학생이 있으신가요? 아직 학생.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암기력이 좋아서 통으로 외우는데 그런 과목은 이제 저쪽 다른 쪽 과목에서 학생들은 조금 불리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뭐 계산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쪽 면에서는 저희는 이론이기 때문에 통으로 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지만 실무 감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학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과목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론이기 때문에 실무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나중에 이제 제가 답안 쓰시는 건 요 정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다른 데는 실무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뭐 그런 것들을 쓰시는데 저희는 이론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이론이기 때문에 실무 얘기를 굳이 안 물으시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묻는 질문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입각한 그래서 교과서에 입각한 거를 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서 다른 과목보다는 좀 공부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좀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점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40점 나오면 저희는 60점, 70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이렇게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은 점수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해보는데 의학이론은 두 개 파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에 시험 공부하셨듯이 상해 파트, 질병 파트 이렇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상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합니다. 지금 시험이 상해에서 6문제 나오고 질병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6대4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도 6대4 정도로 합니다. 저희가 7주일이죠. 7번이죠. 나오시는 게 7번인데 7번 중에서 4번 아마 상해 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질병이 3번. 근데 보통은 질병 쪽에서 되게 머리 아파 하시거든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 기준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 시험은 항상 다루지 않았던 한두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7년 문제 내시는 분들이 다 교재를 모아서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안 나오는 걸 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갑니다. 가정하고 가는데 그 문제가 질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으로 좀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먼저 보겠습니다. 상해를 하는데 지금 상해 쪽은 PPT를 준비했고요. 질병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질병 그냥 냈다 외우시는 거고요. 상해는 그림이 좀 머리에 들어와야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상해를 PPT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PPT는 아마 저희 배포가 안 됐죠. 배포가 안 되셨죠. 책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책에 있는 거 똑같이 그림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여기 사무실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실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인체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소개를 드렸고 우리 수강생들을 잠깐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일을 하시나요? 아닙니까? 이쪽 일을 하시나요? 네, 이쪽 일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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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하시나요? 그럼 한 분만 빼고 다 좀 대충 아신다고 생각하고 한 반 정도, 50% 반 정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두개골이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제 저희는 두개골 이렇게 하는데 두개골은 뇌 두개골과 안면 두개골로는 아닙니다. 뇌 두개골은 머리카락 나는데 안면 두개골은 화장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목이죠. 저희는 목을 경추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 경추, 척추 뒤쪽으로 가시면 여기 목, 경자 써서 경추, 흉추, 등뼈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추는 저희 허리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나옵니다. 골반. 이게 이제 뒤에를 이루는 우리 이제 척추가 됩니다. 척추하고 척주하고는 틀립니다. 척추는 한 개의 뼈를 얘기하는 거. 척주는 이제 크게 경추에서 꼬리뼈까지 다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앞쪽으로 앞에 쇄골이 있죠. 쇄골이 있고요. 뒤에 견갑골하고 앞쪽에 쇄골하고 옆쪽에 상완골 이 팔완자 씁니다. 위에 팔이다. 팔 상완자 쓰거든요. 상완골이 합쳐져서 경관절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완자는 하나, 상완골은 하나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전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위에 있는 팔, 앞에 있는 팔 이렇게 해서 전완 이렇게 씁니다. 전완은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는 게 요골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붙어 있는 게 척골입니다. 그래서 요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척은 요골은 여기 그림에서 잘 안 나오지만요. 손목 쪽에서 좀 큽니다. 근데 척골은 주관절, 팔목에서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각도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손바닥으로 오죠. 손바닥인데 손바닥 내려오기 전에 수근골이라고 있습니다. 손목뼈, 이 손목뼈가 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손목뼈를 이루는 수근골을 이루는 8개를 써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8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골입니다. 이 중수골은 여기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여기 손바닥에 있는 게 중수골입니다. 그래서 중수골은 5개입니다. 중수골까지가 저희가 손바닥을 이루죠. 그 다음에 이제 지골이 나옵니다. 손가락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로 가시면 골반이 나오죠. 골반은 두 개의 양쪽에 무명골, 환으로 된 무명골하고 뒤쪽에 천골, 미골을 이루는 게 이제 골반입니다. 이 골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골반 이루는 뼈를 써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게 골반입니다. 골반 밑에 이제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입니다. 그 하지를 이루는 게 퇴자를 써서 큰 하지골이다. 그래서 대퇴골 이렇게 씁니다. 대퇴골 밑에 나오면 이제 큰 게 경골, 바깥쪽에 이제 비골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퇴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완골이 2개였던 것처럼 하퇴골도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는데 위에서는 전완골에서는 요골이 손목에서 크고 척골이 주관절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느 게 크다 작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경골, 비골은 경골은 큽니다. 그래서 비골은 작습니다. 그래서 비골은 그냥 부목 역할, 그냥 옆에 이제 받쳐주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비골 밑에 가시면 수족근골이 나옵니다. 이게 발목뼈입니다. 아까 수근골은 제가 8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족근골은 7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몇 개를 써라 뭐 이런 것.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족골, 그래서 발바닥뼈 5개